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삼전 장기 투자라는 삼전불패입니다. 삼전불패 가족 여러분, 오늘 오후 들어 이번 시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현재 이제 12월달,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오늘이 이제 마지막 주 이제 월요일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제 12월달 들어서, 외인가, 그리고 기관의 매수세로 인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매우 좋은 흐름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나마 이제 증시는 이제 하락장이 오더라도 또는 이제 폭락장이 오더라도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가 폭락에 대한 이제 면역력도 어느 정도 좀 쌓이고, 그리고 경험치 또 이제 쌓이다 보면은 사실 무덤덤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미래에 대한 증시는 맞출 수는 없지만 주가가 폭락장이 오더라도 그냥 무덤덤해지면서 증시는 또 상승을 하겠지 라는 마인드가 차곡차곡 쌓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등하락에 대해서 매일매일 증시가 오늘은 상승을 했고 내일은 하락을 했고 이러한 식으로 일희일비하며 이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주식수를 꾸준히 모아갈 수 있는 마인드가 생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하면은 아쉬움이 남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아직도 주식수를 모으지 못했기 때문에 주식수는 모아야 되는데 주가가 상승을 해버리면 한 주를 살 수 있는 금액도 높아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마인드 이제 가치관이 쌓이려면 이제 상당한 이제 좀 시간과 이제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식 투자, 그러니까 금융 문맹에 대해서 배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폭락장이 오든 상승을 하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하지만 삼전불패 저와 인연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삼전불패 가족분들에게, 저도 이제 주식 투자를 그렇게 잘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이제 9년 차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사회초년생 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저도 진짜 아무것도 모르고 처음에는 뭐 단타도 해보고 막 종목 분석도 해보고, 그래서 미래에 대한 주가를 맞추려고 막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정말 많은 공부, 스스로 옛날에는 이런 유튜브 이제 플랫폼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책을 정말 많이 찾아서 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을 했는가, 고대 유대인들은 어떠한 방식으로 주식 투자를 해서 안전하게 나의 자산의 가치를 높였는가, 이러한 공부를 했는데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초우량주, 정말 미래 성장치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정말 높은 회사, 그리고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는 회사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증시가 하락을 하든 상승을 하든 적극적으로 주식수를 모아가는 게 돈을 버는 방식이라는 것을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렇게 이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주식수, 저도 이제 사회초년생이다 보니까 은행보다는 오히려 주식 삼성전자 종목에 투자를 하는 비중과 그리고 ETF 종목에 투자를 하는 비중이 훨씬 많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제가 이제 현금 자산은 항상 말씀드리는 게 30% 정도는 저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현금으로 보유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70%는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현금을 보유하는 이유는 주가가 완전히 또 폭락장을 하면은 줍줍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이제 현금 마련하는 것도 하나의 주식 투자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으로 꾸준히 주식수를 모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제 나이 또래, 제가 이제 34살, 5살 이렇게 좀 넘어가고 있는데 제 주변 또래와 이제 친구와 비교를 해보면 이제 복리적인 부분 그리고 투자 부분에서는 훨씬 더 제가 주변 친구들보다는 잘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삼전패자분들 노후 준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제 유튜브 채널에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 노후 준비,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아직 집을 사지 못했기 때문에 집을 살 수 있는 금액을 좀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윈윈하면서 성공적인 주식 투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그래서 2022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는데, 지금 이제 한국에 있는 이제 반도체 하면은 화면에 보시다시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내년 기대감이 상당히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내년에 이제 반도체 업황은 우려만큼 나쁘지 않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주가 이제 발목을 잡았던 이제 공급망 차질이 좀 해소가 될 것으로 보이며, 고성능 컴퓨터나 스마트폰, 그리고 자동차, 뭐 이런 이제 자동차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반도체 업체들은 공급 확대보다는 수익성 위주로 전략을 피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에 따른 가격 하락 우려도 크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내년에 반도체 시장 규모를 봤을 때 지금 대략적으로 올해 5,301억 달러보다 7.3% 높아진, 어떻게 보면 좀 늘어났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5,700달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5,700억 달러입니다. 억.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이제 장악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은 대략적으로 8% 늘어난 1,732억 달러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저전력, 고성능 이제 데이터 센터로 좀 탈바꿈하는 데 노리는 클라우드 사업자들과, 그리고 포더블이나 게이밍, 스마트폰으로 교체를 하려는 소비자들, 또는 이제 자동차의 이제 전동화와 자율주행 수요를 감안을 했을 때 내년의 반도체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선조표점들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이제 전망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크고는 있지만, 핵심 사업인 디램은 연착륙으로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우려했던 메모리 반도체 사이클 급락은 좀 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공급 증가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분기부터는 디램에 대한 가격이 반등할 것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러한 이제 주요 반도체 주가가 업황보다는 한 2개 정도 이제 분기 앞서 이미 저점을 지났다라는 반등 여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반도체주는 이제 주가가 이제 더욱더 안 좋은 논리를 찾기 어려울 때 결국에는 밸류에이션, 이에 대한 이제 기업 가치의 측면에서는 매수 의견이 상승 전환 징후가 발생했을 때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에 대한 주가 상승 동력을 순차적으로 작동을 시킬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현재 이제 반도체 주가는 밸류에이션 콜 구간이며, 결국에는 이제 모멘텀이나 콜 구간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 상승에 대한 여력은 상당히 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년, 2022년도가 되겠죠. 2022년 이제 내년 실적 전망에 대한 대해서는 조금은 이제 보수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주가에 대해서는 전향적인 자세를 좀 취하면서 스마트한 전략으로 살펴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1위와 2위 기업인 바로 화면에 보시다시피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이렇게 좀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반도체 업종의 최우선 이제 추천 종목으로도 토픽으로도 지금 현재 꼽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삼성전자는 저평가받은 이제 회사라고도 정말 많이 알려 있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의 주력 사업 부분인 메모리 반도체 외에도 파운드리나 비메모리 이제 사업에 대한 기대도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내년 실적에 대한 이제 전망치 컨센서스는 매출액이 한 299조 정도로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55조. 그러니까 이제 올해에 비해서는 대략적으로 이제 매출액은 8%, 그리고 영업이익은 4.1%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목표 주가 컨센서스는 96,400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목표 주가는 이제 대신증권에서도 제가 방송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2만원까지도 갈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전망치는 전망치일 뿐 이거 절대 맞추지 못합니다. 선적표시는데 흐름세에 따라서 이제 증권사들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를 바꾸기 때문에 절대로 맹신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래서 어쨌거나 이제 메모리 반도체 이익 증가가 이제 확인이 된다면 이 시점에서는 지금까지 외면받아왔던 바로 파운드리와 대규모 직접 회로는 LSI 그리고 푸드불폰의 사업 가치까지 재평가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주력인 바로 SK 하이닉스도 디램에 대한 업황 이제 회복을 좀 수혜로 온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도 이 디램, 네, 디램은 이제 반도체 시장에서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디램에 대한 간격 변동이 결국에는 완화가 됨으로써 완제품에 대한 재고 비중 감소 환경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국에는 내년에는 데이터 센터, 그리고 클라우드, 그리고 정말 핫이슈가 되고 있죠. 메타버스.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이제 설비 투자가 늘어나게 된다면 바로 서버용에 대한 디램, 이 디램에 대한 실적 성장을 이끌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선제표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전체적으로 시향 체킹을 해봤을 때 내년 전망치는 현재 흐름세로 봤을 때는 매우 좋은 흐름세로 갈 것이다. 다만 이제 제가 좀 우려하는 것은 이제 홍라일 여사가 일단은 이제 단기적인 부분이에요. 1조 한 6천억 정도였나요? 제가 정확히 이제 금액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이 정도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블록딜이 좀 이제 형성이 될 경우 증시는 약간 좀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이제 상속세 마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고 이건희 회장의 이제 상속세죠. 그래서 요 이제 삼성전자 주식을 무려 이 정도 이제 판매를 하면은 증시는 약간은 눌러 앉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인과 기관이 이 기간에 또 들어와 준다면 증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상세가 될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어쨌거나 이렇게 전체적인 시향 체킹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선접해 여러분들 이러한 이제 미래의 가치를 보고 우리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소통을 하고 싶고 저도 웬만하면 이제 댓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